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리뷰합니다. 이 책은 말을 대중 앞에서 못했던 워런 버핏의 인생을 바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어, 오 오마하의 현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지금 80이 넘었죠. 아마 80대 후반 중반이나 후반쯤 될 겁니다. 지금은 연례 주주총회에서 아주 유머와 같이 그 해박한 아, 현명함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이 책에 도움을 받았다니까 우리도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 책은 여러 가지 6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 원칙은 다 똑같은데 뭐 일반적인 대응 방법, 좋아하게 만드는 법, 설득하는 법, 뭐 이런 형태인데 결국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데일 카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새벽 3시부터 돼지 먹이 주고 소 젖짜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주립 사범대를 졸업하고 뭐 교사도 당연히 했을 거고 세일즈맨을 하다가 배우를 하려고 뉴욕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배우로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대신 뉴욕 Y에서 이제 대화법을 강의하게 되는데 이게 성인 대상 인간관계 교육으로선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그게 처음에는 자료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특히 뭐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자기 발표를 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돼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사나 배우로서는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강사나 혹은 저자로서 그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갖다가 밝혔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5년에 그러니까 20대 후반이죠. 대중연설 기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책은 36년도에 40대에 들어서서 인간관계론 그리고 50대에 뭐 걱정을 멈추는 법 등 여러 책을 발간을 합니다. 이 인간관계가 사실 성공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그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사실 뭐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 사람 어때 할 때는 능력은 있는데 뭐 사람이 별로라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성공하기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기 지식은 없어도 뭐 지식 있는 사람들을 갖다 잘 땡길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는 기본이고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 6가지 이렇게 쭉 나누긴 하는데 똑같아요. 그 흐르는 거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라는 건데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의식주는 대부분이 해결이 되죠.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요즘엔 의식주의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주 가난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동사무소 찾아가서 배째라 그러면은 아마 의식주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건 사실은 인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슬로브의 욕구 단계설에 의하면 가장 위쪽이 자아실현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아실현인 거는 간단해요.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칭찬하고 아부하고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냥 입 빨리는 소리를 하는 건 그건 아부예요. 그거는 듣는 사람도 알아요. 기분이 좋지만 끝맛이 좀 씁쓸한 게 아부고요. 정말 기분이 좋으면 그건 칭찬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은 칭찬을 하려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걸 보고 비난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거도 빛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림자를 보느냐 빛을 보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분명히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칭찬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욕을 한다면 어쩔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 칭찬을 한다면 그냥 입 벌리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정말 이런 건 참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이게 말을 만약 인간관계라면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고요. 만약 세일즈라든지 뭐 이런 세일즈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하게 만드는 법. 이렇게 좀 뭔가 방향을 제시하려면은 상대가 원하는 욕구를 상기시켜 줘야 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딸기를 좋아하는데 낚시에 가서 딸기를 미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지 딸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어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회관을 다녔는데 맞았다고 태권도 도장이 났어요. 근데 저는 맨날 태권도 도장을 안 가고 도서관으로 갔죠. 도장 안 간다면 혼날 게 뻔한데 그나마 도서관 갔다 그러면 혼을 안 내셨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이 책을 읽었다면 제가 부모였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안 간다고 혼을 내는 거 그건 비난이죠. 그거보다는 칭찬을 할 거예요. 혹은 어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맞는 건 싫어하겠죠. 모든 사람이 싫어하니까. "야 이렇게 네가 튼튼해지면 누구한테 맞았는데 그걸 안 맞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몸이 튼튼해지면 좋아." 그러면 안 먹는 당근도 먹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던 운동도 하고 이렇게 그 욕구를 갖다 상기시켜 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망아지를 끌고 가는 거는 완력이 아니고 말이 더 힘이 세잖아요, 우리보다. 당근입니다. 말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강아지예요. 강아지 웃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강아지를 키운 기억이 있는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 강아지가 아주 기뻐해요. 꼬리도 흔들고 막 뛰기도 하고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뛸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람은 미소를 띄울 수가 있죠. 그 미소도 그냥 억지로 하는 미소가 아니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아까 얘기한 진심에서 우러난 칭찬처럼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가 중요합니다. 기쁨을 보여주면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리고 미소라는 거는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는 전염되기 때문에 내가 미소를 지음으로써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짐으로써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런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뭐 "최근에 뭐 어딜 다녀오셨다면서요?" 혹은 그런 정보가 없다면 뭐 "취미가 뭐세요?" 해서 "여행이다." 그러면 그러면 다녀왔던 중에 어디가 제일 인상이 깊었나요?"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과묵한 사람이라도 저는 참고로 과묵한 편입니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같은 좋은 정보를 쉐어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자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말을 잘 하게 되고 또 잘 듣게 되고 그러면 말은 거의 안 하면서도 대화를 잘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한 점은 즉시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피해 봐야 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 의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뉴즈벨트가 뉴욕 주지사를 할 때 그 주의회 의원들이 반대방 당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정책들을 잘 추진해 나갔는데 그 이유는 어떤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상대방 어 당 고위직이겠죠. 그 사람한테 요청을 했대요. "아 이쪽에 중요한 자리가 비었는데 추천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천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분은 좋은 분이긴 하지만 대중들이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분은 좀 참신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거는 100%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추천이 되겠죠 결국은 언젠가는. 그러면 '이분 정도면 아 우리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을 갖다가 인제 띄워 주는 거죠. 야당 대표인 어느 분이 추천하신 이분을 우리가 모시게 돼서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존중을 받았고 그리고 추천된 사람도 어 "여태까지 내가 너한테 해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뭘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반대를 못 하고 그 임명된 사람은 뭐 또 해 줬으니까 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사람이 일단 임명이 됐으니까 좋고 정책을 자기가 좋은 정책을 추진했으니까 좋고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정을 받았으니까 좋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느낀 점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인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자랑스러워하는 거를 말할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미소나 혹은 칭찬을 해 주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예전에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옮겼을 때 이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꼭 물어보세요. 다른 그 제가 다녔던 기업이 상당히 공격적인 기업이라 뭐랄까 뭐 밤새워서 일을 하기도 하고 새벽 4 시에 미팅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님은 꼭 물어보세요. 근데 특이한 점은 계속 물어보는데 그 아까 루즈벨트 주지사 할 때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게 어쨌든 우리는 의견을 어필할 수가 있었고 그 이사님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시간은 더 걸렸겠지만 나갈 수 있었고 어쨌거나 그동안 의사소통이 됐기 때문에 일도 잘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책은 제가 오랜만에 읽었는데 다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종기적으로 읽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리뷰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그럴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